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3년 3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0번이요. 문제 20번 보니까 이제 무결성에 대한 그 설명이래요. 괄호 안에 들어갈 그 알맞은 답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구멍이 여기 이제 빵 하고 뚫려 있고 얘가 이제 무슨 무결성인지 그걸 이제 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설명을 보니까 무결성이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 데이터 값과 그것이 표현하는 그 현실 세계의 그 실제 값이요. 그 실제 값이 일치하는 그 정확성을 의미하는 게 우리 무결성이요. 그때 우리 이제 무결성 제약 조건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정확성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확한 그런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약 조건을 보고 얘기한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회원 테이블이 있고 결제라는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위에 두 개 테이블에서는 우리의 결제 테이블의 회원 속성이 그랬어요. 우리의 결제 테이블에 보게 되면 회원 속성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이 회원 속성이 우리 회원 테이블이요. 우리 회원 테이블 그럼 지금 이곳에 있고 이 회원 테이블의 이름 속성을 참고하는 그 외래키래요. 그때 우리 이제 회원 테이블의 지금 이름이라는 그 속성이요. 그 속성을 봤을 때 회원 테이블에서 요 이름이 지금 현재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이제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때 이 회원 테이블과 결제 테이블을 서로 이제 관계를 이제 설정할 때 요 이름 필드를 가지고 이제 관계 설정했나 봐요. 그때 우리 회원 테이블에서는 요 이름이라는 요 속성이 우리 기본키인데 다른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런 기본키를 우리가 이제 참조하고 있는 그 속성을 보고 우리가 외래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때 이름에 지금 보니까 이제 KIM이 있고 우리 CHOI가 있고 KANG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결제라는 그 테이블에서 회원의 이름을 쓸 때 만약에 맨 밑에다가 이제 결제번호 4번하고 이제 추가를 시킬 거예요. 그때 이제 추가를 시킬 때 우리가 이제 회원 이름으로 LEE 그걸 이제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왜? 기본 키에 그 사람의 이름이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외래키의 그 값은 널 값이거나 아니면 참조하는 그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과 똑같은 그 값만 이제 입력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무결성을 보고 우리가 이제 참조 무결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이 두 테이블 간에는 땡땡 무결성 제약 조건이 준수되어야 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래키 값에 대한 그 무결성을 보고 우리가 이제 참조 무결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답이 참조예요. 참조. 자, 그럼 이제 우리 무결성 요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는데 이 무결성에 대한 것도 우리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무결성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 데이터 값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 값들이 표현하는 그 현실 세계 실제 값이 이제 일치하는 그 정확성을 의미하는 게 우리 무결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저장이 돼 있는데 그 데이터들 중에서 잘못된 데이터가 없다.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게 우리 무결성이요. 무결성.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는 정확한 데이터들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뜻하는 거. 그게 이제 무결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되게 그걸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확한 그런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되는 거를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약 조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결성이 뭔지, 무결성 제약 조건이 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무결성의 종류에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체 무결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참조 무결성도 있고, 우리 도메인 무결성,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무결성, 그 다음에 널 무결성, 그 다음에 고유 무결성, 키 무결성, 관계 무결성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거 우리 개체 무결성이라고 나왔어요. 이 개체 무결성이라는 거는 기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키가 있겠죠. 이 기본 키를 구성하는 그 어떤 속성도 널값이나 중복값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질 수가 없다. 그걸 이제 규정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개체 무결성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널이라는 말이 나는데 이 널이라는 게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널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필드에 들어가서 사이뛰기를 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공백이 입력된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널이라고 표현 안 해요.
그래서 널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입력 안 된 거, 공백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것도 입력 안 된 그 상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 개체 무결성이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이제 릴레이션이 두 개 있어요.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이 있고 수강이라는 릴레이션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학생이라는 이 릴레이션에서는 이 학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기본키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외래키라는 것도 배웠죠. 얘가 이제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번이 이제 기본키일 때 이 학생 릴레이션과 수강이라는 이 릴레이션을 서로 이제 관계를 설정할 거예요. 그때는 요 기본키로 설정된 이 학번이랑 수강 릴레이션에 있는 이 학번이랑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때 이 학번, 수강 릴레이션에 들어있는 이 학번을 보고 우리는 외래키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때 만약에 이제 1001이라는 이 학생이 지금 영어 과목을 수강하겠다고 이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01이라는 이 학생이 누구야? 찾고 싶어요. 그러면 관계 설정 해놨으니까 이 선을 따라 쭉 가면 이 1001이라는 이 사람은 홍땡땡이네. 아, 이 사람 얘기하는구나. 이 사람한테 이제 뭔가 공지할 게 있다면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 전화번호 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기본키가 있고 외래키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기본키는 유일성, 유일성과 우리 최소성 이 두 가지를 꼭 만족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학생을 한 명 더 추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번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학번은 1005번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최땡땡입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는 얼마입니다. 그렇게 입력해주고 전화번호는 땡땡땡입니다 하고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입력된 건데 만약에 학번을 내가 여기다가 1001이라고 쓰거나 1002를 쓰거나 3을 쓰거나 4를 쓰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 유일성이 깨지잖아요. 1001은 이미 있잖아요. 1002도 있고 3도 있고 4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을 또 추가시키려면 이제 5번이 돼야 되겠죠. 해서 중복된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기본키는 중복된 값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만약에 한 명의 학생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학번을 부여를 안 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요. 반드시 학생이 한 명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학번으로 전부 다 학생들을 구분하기 때문에 학번은 반드시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널값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우리 개체 무결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 무결성 그러면 기본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기본키를 구성하는 그 어떤 속성도 값이 없거나 중복된 값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질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을 보고 우리가 개체 무결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조 무결성이라는 거요. 참조 무결성은 이제 참조할 때 그때 이제 무결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외래키 얘기하는 거예요. 개체 무결성이라는 건 기본키를 얘기하는 거고 참조 무결성이라는 거는 외래키 값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외래키 그 값은 널값이거나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키 값과 동일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생 릴레이션하고 우리 수강 릴레이션이 있을 때 이 학생 릴레이션에서는 이 학번이라는 게 이제 기본키라고 했고요. 그때 이제 수강 릴레이션에서는 이 학번이 이제 외래키로 이제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두 개 테이블 간에 이 두 개 릴레이션 간의 관계를 맺으면 얘랑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되겠죠. 그때 이 외래키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학생이 한 명 들어와서 수강 신청을 했는데 그 학생은 학번이 1005번이다. 얘는 이제 국사를 수강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1005번이 누구예요?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학생이 한 명이 더 추가가 됐다면 1005번하고 학생을 먼저 추가시켜야죠. 근데 지금 학생 테이블에는 1005가 없는데 지금처럼 이 수강 릴레이션에서 우리가 1005번을 추가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강 릴레이션 여기서 이제 학번을 추가시킬 때는 반드시 이 학생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하나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1005가 우리 학생 릴레이션에는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시켰다?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 아니면 만약에 수강 릴레이션에다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 입력할 건데 학번을 입력하지 않고 여기다가 만약에 과학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과학하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 이거는 또 돼요.
왜? 학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학생 릴레이션으로 뭔가 찾으러 가야 안 가? 안 가요. 안 가요. 왜? 뭐 뭔가 번호가 있어야 그 번호를 찾아주세요 하고 찾아갈 텐데 여기는 학번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질 않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참조 무결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참조 무결성이라는 거는 외래키의 값은 널값이 입력이 돼도 돼요. 그리고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키 값과 동일해야 된다. 널값이 이제 입력이 되거나 기본키로 설정한 그곳에 들어있는 그 값과 동일한 값만 입력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참조 무결성이요. 지금 여기 개체 무결성에서는 널값이 올 수 있어요, 없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참조 무결성은 널값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해서 우리가 참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외래키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을 보고 우리가 참조 무결성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 아까 우리 학생이 4명 있었죠? 1001번 학번 가진 사람이 있었고 1002가 있고 3이 있고 4번까지 있었죠? 근데 이 외래키 값에서 만약에 1005를 입력했어요. 그런 학생은 있다 없다? 없다. 1005는 참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제 참조할 수 없는 그런 거는 우리 외래키 값으로 가질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참조 무결성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무결성이요. 도메인 무결성 그러면 얘는 이제 주어진 속성의 값은 정의된 그 도메인에 속한 그 값이어야 된다. 그 규정을 보고 우리가 도메인 무결성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생 릴레이션, 수강 릴레이션이 있을 때 만약에 학년이 입력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년. 만약에 이게 이제 몇 학년인지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년이라는 속성을 이제 추가시켜서 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학년을 입력할 때 뭐 1학년입니다, 2학년입니다, 3학년입니다, 4학년입니다 하고 대학교라면 이렇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초등학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학년에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값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을 거고, 만약에 이 학생 릴레이션이 만약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거예요. 그러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그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겠죠. 해서 도메인이라는 거는 우리 입력될 수 있는 그 값의 그 범위를 보고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에 학년이 아니라 만약에 성별이라는 그 속성이 있어요. 그 성별에는 뭐 아니면 뭐만 입력해야 돼요? 남 아니면 여 둘 중에 하나만 입력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했죠. 만약에 성별에다가 가라는 글자가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라는 글자가 입력됐어요. 안 되잖아요. 다라는 글자가 입력됐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대학교이기 때문에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도메인 범위가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5학년은 입력이 안 되게, 6학년도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도메인 무결성이라고 해요. 도메인 그러면 우리가 속성값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의 범위, 그걸 보고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그 도메인에 속한 값만 우리가 입력할 수 있다. 그 규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의 무결성이라는 거요. 사용자 정의 무결성이다. 그러면 사용자가 정의해 놓은 그 제약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규정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사용자 정의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널 무결성이다 라고 하게 되면 특정 속성의 값이 널값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규정을 보고 우리가 널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 무결성이다 라고 하게 되면 고유 무결성이라는 거는 각 튜플이 갖는 그런 속성 값들 있죠. 그 속성 값들은 서로 달라야 된다. 고유해야 된다. 하나의 데이터는 고유해야 된다. 그걸 이제 규정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고유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 무결성. 그러면 이 키 무결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적어도 하나의 키가 존재해야 된다. 그걸 이제 규정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키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관계 무결성. 그러면 말 그대로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한 릴레이션과 다른 릴레이션, 그 두 개의 릴레이션의 튜플들 그 사이에 관계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 그런 것들을 지정해 놓은 그런 규정을 보고 우리가 관계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에 어느 한 튜플의 삽입 가능 여부 아니면 두 개의 릴레이션 그 튜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적절한지 안 한지 그런 여부를 이제 지정해 놓은 규정을 보고 우리가 관계 무결성이라고 합니다.